여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돈 들어왔으니 내 목적. 그리고 우린 이제 끝이야. 장례식장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향나무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은 한석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한석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쉰 목소리는 이미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외아들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성공했다며 꽃다발을 들고 오던 그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한석은 도저히 받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 지숙의 반응 말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라면 응당 정신을 놓아야 정상일 터인데 지숙은 마치 타인의 장례식에 온 조문객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빈소 구석에서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출 때마다 한석은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숙은 친척들이 건네는 위로에도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자국조차 없었습니다. 사고 가해자인 덤프트럭 운전사 측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을 때 한석은 살기를 띠며 달려들었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 이 살인마 자식들아. 한석의 절규를 가로막은 건 지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석을 거칠게 밀쳐내며 보험사 직원을 데리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석은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지숙이 직원이 건네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듯 차가운 목소리로 합의 조건을 논의하는 모습을요. 그 모습은 자식을 잃은 엄마가 아니라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인과도 같았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핸드폰 진동음이 적막한 거실을 울렸습니다. 한석은 힘겹게 눈을 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신한은행 입금 3억 원. 아들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세어보던 한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뭐하나 내 새끼가 없는데. 억만금을 준들 민수의 웃음소리 한 번 듣는 것만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지숙의 목소리는 한석의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드디어 들어왔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안도감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숙은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 옷을 벗어던지고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석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신고서. 한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숙아,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장난이야? 지숙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나 이제 당신이랑 끝내고 싶어. 민수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부부야? 껍데기뿐인 생활 지겨웠어.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한석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합의금 들어온 거 확인했지? 그거 반 떼줘. 내 목 1억 5천. 그거면 당신이랑 깔끔하게 갈라설게. 한석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너 사람이니? 어떻게 민수 돈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한석의 외침에도 지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수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어.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라며 짐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한석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숙이 나간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한석은 홀린 듯 민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그곳에서
한석은 한참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평소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작고 낡은 구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한석은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몇 번 틀린 끝에 민수의 생일을 입력하자 마법처럼 화면이 열렸습니다. 최근 녹음 파일 폴더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석이 알던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고 탐욕스러운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그 양반 생명보험만 10억이야. 사고사로 처리하면 더 나올 수도 있어. 이어지는 낯선 남자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 이지숙 대단하네. 그럼 언제 작업할 거야? 한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한석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녹음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숨죽여 울고 있는 듯한 민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어떡해. 엄마가 이상한 아저씨랑 아빠를. 내가 막아야 해. 민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의 추악한 계획을요. 한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사고를 당한 그날 밤, 왜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외곽 도로에 있었는지, 아들은 아빠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가, 내가 감히 내 아들을. 한석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한석은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진호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들을 죽인 가해자 하지만 지숙과 공모한 것이 확실한 그놈. 한석은 며칠 밤을 지새우며 박진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박진호는 항구 근처의 황량한 컨테이너 사무실을 거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운송회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음침하고 비밀스러웠습니다. 한석은 그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무실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담배 연기 찌든 내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를 뒤지던 한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 거기엔 지숙이 환하게 웃으며 박진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것들. 사진 뒷면에는 우리들의 새 출발을 위해라는 문구와 함께 사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민수의 죽음을 새 출발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석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때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숙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석은 황급히 책상 밑 좁은 공간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릴 정도로 크게 울렸습니다. 진호 씨, 합의금은 잘 세탁했어? 지숙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걱정 마. 도박 자금으로 돌려서 흔적 다 지웠으니까. 이제 그 영감탱이만 처리하면 10억이야. 박진호의 거친 음성이 이어졌습니다. 한석은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제 슬퍼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사냥의 시간입니다. 지숙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눈망울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의 숫자에 매몰된 도박꾼의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그녀는 민수의 목숨과 바꾼 돈다발을 아무렇지도 않게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올인. 그 짧은 한마디가 한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한석은 도박장 천장의 좁은 환풍구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의 아내였던 여자가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들의 대화는 한석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진호가 칩을 챙기며 낄낄거렸습니다. 야, 근데 진짜 그 노숙자 시체 민수랑 체격이 비슷해서 다행이었지 뭐야. 화장터 직원도 눈치 못 채더라고. 지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돈 좀 찔러주니 입 싹 닫던데 뭘. 이제 민수 그 녀석만 조용히 처리하면 우리 세상이야. 한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화장했던 건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모를 누군가의 시신을 민수로 위장해 장례를 치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애 아직도 지하실에서 아빠 찾고 울어? 지숙의 질문에 진호가 귀찮다는 듯 답했습니다. 약 기운 때문에 하루 종일 잠만 자. 걱정 마. 조만간 적당한 곳에 팔아넘기든가 처리할 테니까. 한석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습니다. 민수가 살아있습니다. 내 아들이 저 악마 같은 것들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당장이라도 뛰어내려 저들의 목을 비틀고 싶었지만 민수의 위치를 알기 위해 마지막 이성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폐가의 지하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기괴한 약품 냄새가 한석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한석은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어둠 속을 헤치고 나갔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어디 있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 멀리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불빛이 가리킨 곳에는 인간이라 믿기 힘든 처참한 모습의 청년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한석은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제발. 아들은 공포에 질려 한석을 밀쳐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숙과 진호가 아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한석은 아들의 마른 팔다리와 멍 자국을 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아빠가 왔어. 하지만 아들의 눈동자에는 오직 깊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한석의 시야가 번쩍였습니다. 박진호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은 한석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뜨거운 피가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지숙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말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지숙은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의졸였습니다. 한석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서도 아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죽어도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웃어? 지금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 지숙은 한석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석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지숙, 넌 평생 돈만 보고 살았지? 그래서 내 눈앞의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랐던 거야. 한석의 말에 지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석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도박장에서 쏟아부은 그 돈, 내가 미리 준비해둔 정교한 위조 지폐야. 진짜 돈은 이미 다른 곳에 빼돌렸지. 지숙은 미친 듯이 돈가방을 열어 지폐를 확인했습니다. 한석의 말대로였습니다. 특수약품 처리가 된 지폐들은 공기에 노출되자 서서히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내 돈, 내 1억 5천만 원. 지숙의 비명에 박진호도 달려와 돈을 확인하더니 지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미친년아, 이게 가짜라고? 나보고 위조 지폐를 세탁하라고 한 거야?
두 악마의 경고했던 동맹이 돈이라는 허상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용한 도박장 주인들, 보통 놈들 아닌 거 알지? 위조 지폐 쓴 놈들 끝까지 쫓아서 손목 자르는 놈들이야. 이미 여기로 오고 있어. 한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폐가 마당에서 거친 타이어, 마찰음과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숙과 진호는 서로를 탓하며 몸싸움을 벌였고 한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리 숨겨두었던 깨진 유리 조각으로 밧줄을 끊어내고 겁에 질린 민수를 들쳐업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폐가를 집어삼켰습니다. 박진호가 내던진 라이터 불꽃은 바닥에 뿌려진 기름을 타고 거대한 화마로 변했습니다. 다 같이 죽어. 아무도 못 나가. 진호의 광기 어린 외침은 불타는 나무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한석은 매캐한 연기에 숨이 막혀왔지만 등에 업힌 민수의 체온만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참아. 아빠가 꼭 살려줄게. 한석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한석의 눈에 지숙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방 한가운데 앉아 까맣게 타버린 위조 지폐제를 소중하다는 듯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내 돈, 내 3억, 아니 내 10억. 그녀의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지만 지숙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그저 쟤를 어루만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돈의 영혼을 팔아버린 여자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한석은 그녀를 구할 마음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민수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나가. 한석은 무너지는 들보를 몸으로 지탱하며 민수를 창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민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아빠, 아빠. 그 순간 기적처럼 민수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석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불길에 타버린 다리는 힘을 잃었고 천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창밖에서 자신을 부르며 우는 아들을 향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사랑한다. 꼭 행복해야 해. 굉음과 함께 폐가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한석의 모습은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수의 처절한 외침이 검게 그을린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폐가는 앙상한 뼈대만을 드러낸 채 침묵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잔해를 해치며 수색을 시작했을 때 모두는 그 안에서 생존자가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수야. 가느다란 목소리와 함께 잿더미 속에서 한 남자의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한석이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한석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민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민수는 외상은 깊지 않았지만 오랜 감금과 약물로 인해 정신적인 치유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한석은 아들의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지? 한석의 물음에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석은 지난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지숙의 행방이었습니다. 한석은 치료도 미룬 채 경찰에게 자신이 모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에 담긴 지숙의 살인 공모 음성, 박진호의 도박 자금 세탁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숙이 사용한 위조 지폐의 출처까지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박진호는 현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지만 지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불길 속에서 돈가방을 챙겨 도망치다 위조 지폐에 분노한 도박장 조직원들에게 납치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인근의 한 창고에 감금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석은 형사의 말을 들으며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지. 시간은 약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한석과 민수의 삶에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의 작은 농장에서 두 사람은 함께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민수의 눈동자에는 이제 공포 대신 생기가 돌았고 한석의 얼굴에 새겨진 화상 흉터는 아들을 구해낸 영광스러운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았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석에게는 아직 매달 치러야 하는 의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의 가장 구석진 방. 그곳에는 이름조차 잊힌 채 무용고자로 처리될 뻔했던 지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직원들에게 버려진 뒤 심각한 고문과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한석은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숙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한석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살려달라는 애원 혹은 차라리 죽여달라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석은 그녀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지수가 오늘 민수랑 같이 심은 꽃이 피었어. 정말 예쁘더라. 당신이 원하던 그 돈으로 나는 당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될 거야. 당신이 민수를 가뒀던 그 어둠 속에서 이제 당신이 평생 갇혀 지내야 하니까. 한석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지만 한석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한석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멀리서 아들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석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느끼며 아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